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요일에 업로드를 했었던 명신산업과 MS오토텍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명신산업이 상한가에 이제 풀릴 때 그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고, MS오토텍 같은 경우는 최근의 상승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신산업만 가지고 이 부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있었지만 요거 때문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하락이 이어지고, 뭐 제가 지지 저항 라인을 또 지지 라인을 두 가지를 또 설정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신규 상장주, 명신산업 지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지지 라인을 잡는 게 어렵죠.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갭이 하나의 또 지지가 되죠. 지금 여기서 꼬리 달고 위로 버티는 것처럼. 근데 이 정도의 약한 지지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갭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미 근데 얼추 채워놓은 거죠. 물론 얘가 이렇게 하루 꺾이고, 그러니까 상 못 가고 다음날 꺾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음날 반등 나오고 급등하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항상 얘기를 했다시피 상장 초기에 그 특수성이에요. 거래량이. 뭐 얘가 뭐 빅히트나 뭐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을 뭐 넘어선 공모 청약을 기록을 하고, 뭐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뭐 그러면 SK바이오팜 이런 애들 볼까요? 얘네 처음에 2연상 장중에 뭐 3연상급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요거 나왔죠.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2연상 그리고 추가 상승 한번 있고 쭉 내려와서 얘는 아직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있고, 빅히트 마찬가지죠. 얘는 뭐 첫날부터 앞전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서 그걸 또 털어내는, 또 이제 방탄 하나로 밀고 가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고평가라는 비판도 되게 많이 받는 기업이기도 하죠. 무튼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 때 그렇게 주목을 받던 애들도 이런데, 그럼 아예 이런 애들 말고 한 소형급으로 보자면 화산기술이라는 종목, 얘도 첫날 이렇게 상한가 갔어. 급등하고. 근데 다음날 시가 출발하고 밀리고 나서 얘도 쭉 죽죠. 얘한테 어떤 지지가 있었나요? 뭐 그럼 첫날 이 상장 첫날 뭐 시가가 조금 의미 있는 뭐 지지가 됐나요? 이날 하나 있었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그냥 슬슬 흘러서 이탈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이 라인이 저항이 돼서 여기서 저항이 맞았죠. 근데 이 정도의 캔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지지 저항을 잡고, 또는 뭐 공모가 대비, 뭐 공모가에서 100% 출발한 종목이 아니거나, 아니면 100% 출발했어도 좀 캔들이 이렇게 많이 쭉쭉쭉 형성이 돼서 막 내려왔다. 공모가가, 그러니까 빅히트 같은 경우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려와서 시가가 얼마죠? 27만원, 13만 5천원, 13만 5천원 부근까지 또 내려왔다가 돌렸죠. 공모가 부근까지 저가를 찍고 내려왔다가 그나마 이렇게 돌려놓은 건데, 뭐 방탄 이슈도 있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공모가를 본다든지, 이런 단순하게 그냥 참고할 만한 정도를 보는 거, 그리고 제가 빅히트 영상 업로드 할 때 뭐 업종 PER 같은 거를 뭐 비교를 하는 거, 업종 뭐 시총 비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재무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건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우리가 월요일에도 봤지만 안 좋지는 않아요. 다시 그날 보셨던 재무 정보를 보시면 괜찮아요, 실적이. 근데 얘가 지금 이 공모가 대비 뭐 상승하고 상한가까지 가고 한 게 실적으로 갔냐 이겁니다.
얘를 지금 재무적인 부분에서 뭐 가치가 어떻고 이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얘기가 안 통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테마로 간 거니까.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간 거니까. 그 기대감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테슬라 관련주면 보통 원래 가격이 이만큼 하면 뭐 한 5,000원 더 받아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창업 효과처럼 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점심에 내가 가는 그 맛집이 있는데 옆에 뭐가 하나 생겼네? 저거 한번 먹어볼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처음이라 와봐서 뭐 나쁘지 않은데 별로 또 오고 싶진 않다. 그럼 안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감소하죠. 결국에 다시 원래 맛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창업효과라고 해서 이러고 나서 다시 죽게 되면은 이 가게는 이걸 살려내지 못하고 꾸준한 손님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처음에 반짝하고. 주식에서 똑같아요. 처음 상장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타 치려고 매수하는 물량 엄청 많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거래량 차이를 보세요. 명신산업이야 바로 상한가 가고 하다 보니까 첫날보다 이튿날의 거래량이 많았지만 얘는 첫날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 3거래 이후에는 아주 뭐 바닥을 갑자기 치게 되면서 확 줄었죠. 그리고 반등 나오는 날 잠깐 또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명신산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실적도 잘 내고 MS오토텍이라는 이 기업이 제가 왜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바닥 칠 때 이 노리던 그런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정말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명신산업이나 MS오토텍을 봤을 때 그렇다고 안 좋게 볼 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은 이제 끝이야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지금 이 단기적으로 명신산업이 상장을 하면서 이 상한가 이상의 상승을 보여놨고, 그리고 2연상의 실패를 하고 꼬리를 달고 오늘 급락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느냐는 동전 던지기다. 몰라요. 아무도.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더 가고 눌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도박을 하려는 거라면 해봐도 되는데 적어도 하더라도 저는 이 갭은 확실히 채워놓고 웬만하면 요 캔들까지 약간 좀 침범했다가 그리고 돌릴 때 해보는 게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봐요. 내일 바로 가지 않는 이상. MS오토텍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명신산업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온 걸 뱉고, 그로 인한 또 단타 물량도 나오고 고가의 매수에서 물린 그 악성 매물들 손절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건데, 여기서 또 오늘 좀 버티긴 하는데 이거 버티고 이렇게 간다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신산업으로 나왔고, 명신산업이 가면 당연히 상장을 하고 하면 이익이 당연히 생기는 건 맞는데, 그거는 당장에 뭐 이익이 상장 이후에 막 이렇게 자회사 상장해서 막 이익 급증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식이 상승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장 전에 반영되다 이렇게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잡혔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라고 해봐야 뭐 그냥 이런 고가 라인들 요런 것들 또 여기로 설정을 해도 비슷하게 나오죠. 다시 밑에 거는 앞에 걸로 설정을 해보자면 뭐 요런 정도 접점, 또 더 아래는 이렇게 되고 요 정도 접점, 고가 접점 이렇게 잡히는 건데, 이게 아무짝에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적어도 저는 이 구간은 이제 막 이탈을 하던 지지를 받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잠깐 쉬어주는 거 정도는 뭐 그닥 신뢰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또 물론 버텨주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아래 구간이 이제 쓸모 없어지고 위에서 다시 또 단기적인 그런 라인들을 잡아야겠지만, 뭐 지지를 받았던 요런 구간이 결국 상한가 캔들과 겹치고 뭐 이런 라인들을 잡아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요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데, 위로 갔다가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예요. 반반.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급락 이틀 이후에 오늘 쉰다, 저점이다 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거. 동전 던지기라는 거.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그래서 신규 상장 효과라든지 뭐 테슬라 테마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는 실적을 잘 내는 기업입니다. 테슬라 관련주가 그냥 뭐 다른 관련주들처럼 의미 없이 뭐 예전에 뭐가 있었니 뭐 이런 내용도 아니고, 실적도 코로나 때문에 좀 꺾이긴 했지만 조금씩 영업이익이 다시 3분기에는 살아나기도 했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로 이게 관련이 있을지 수혜를 받을지 확실하게 판별이 나서 급등하는 테마가 있고, 뭐 KPX 생명과학처럼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상 아무 수혜를 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가 있었다, 화이자랑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대주주까지 팔아먹으면서 끝나버린 이런 종목들처럼, 그냥 단순히 정말 시장의 광기,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MS오토텍과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납품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거 코로나 바닥 칠 때 MS오토텍을 추천을 할 때 알고 있었고, 이제 뭐 공시도 보고 분기 보고서도 보고 다 골라놓고 마지막에 주담한테까지 확인까지 했었어요. 테슬라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현대차랑 테슬라랑 7대3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슬라 3. 지금 뭐 변동이 좀 어떻게 있을진 모르겠네요. 반년 이상 지났으니까, 3분기가 지났으니까, 우린 1분기 말경이었으니까 3월에. 무튼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을 정도로 실제로 얘네는 납품을 하는 종목이고, 뭐 납품을 하든 안 하든 코로나 지나가면 다시 실적이 살아날 때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성장주로 원래 보던 종목이라서, 얘네가 이번에 뭐 상장 이슈로 이게 올라왔다 다시 죽고 뭐 바닥을 치더라도 어차피 또 가는 종목이에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유력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는 건 좋은데 앞에 쭉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명신산업이란 종목 때문에 신규 상장, 자회사 상장 효과로 단순 테마로 올라오고 그게 재료 소멸로 내려온 점, 그리고 명신산업의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오늘도 뭐 지금만 하더라도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공모가 대비 2배로 100% 상승을 출발하고 상하고 급등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공모가 6,500원인데 지금 18,700원이 급락을 했어도, 조정을 좀 받았어도 3배예요. 3배. 공모가 대비. 공모가가 이제 종목이 처음 상장할 즈음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 물론 상장하게 되면은 자금 조달의 그런 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가치가 이렇게 뛰는 거는 당연하니까 이 시장에서 100% 상승까지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공모가랑 비교해서 이거를 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냥 기업만 두고 보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단순히 단기적으로 온 거는 신규 상장 효과라는 거예요. 테슬라 관련주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주고 MS오토텍이 관련주고 자회사가 있고 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GM 공장이 원래 뭐 테슬라의 뭐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뭐 찌라시가 돌았고 이런 거 그런 거 이미 다 예전부터 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매매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상장 효과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명신산업이든 MS오토텍이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고 매매를 실제로 코로나 바닥칠 때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베팅을 했던 종목이고 그런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은 노. 명신산업이나 MS오토텍이나 지금은 어느 정도 상장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두산솔루스 같은 애들처럼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가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흐름이 아니라면 얘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 오늘 만약에 요 정도로 자리라고 쳐요. 좀 살짝 조정받아서 여기라고 쳐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뭐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막 쉬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매수를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얘도 이만큼 상장 며칠 이후에는 두 달은 이렇게 쉬고 한 번 또 올라와서 또 한 달 쉬고 또 내려오면서 또 한 달 쉬고 그리고 또 그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달 단위로 조금씩 쉬어가면서 합니다. 적어도 명신산업은 몇 달, 뭐 적어도 3달 이상은 신규 상장주는 3달, 6달 이렇게 있다가 보는 게 좀 국룰이고요. 거래량이 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냥 상장 초기에만 터지고 그냥 바닥을 치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MS오토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전고점 뭐 이게 얘도 신고가 이렇게 찍은 거라서 저항이 많이 없긴 해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자리들에서 저항으로 지지 라인을 또 만들어 놓고 했는데 위에는 뭐 볼 게 없으니 얘가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돌려주는지 뭐 이탈하고 이 아래서 지지를 받는지 아래서 지지를 받는지 이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명신산업발 단기 수직 상승 이후에 저점을 찍는 건 적어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는 거. 왜냐면 얘도 지금 원래 실적 성장주로 우상향을 하던 종목인데 지금은 우상향이 아니라 약간 테마, 재료성 상승이다 보니까 단기 급등이다 보니까 이걸 뱉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시 이후에 또 매수를 하기 전이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명신산업 MS오토텍은 오늘 요 정도 영상까지만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제가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